한 주의 딱 중간이자 FOMC 결과를 이제 한 20시간 정도 앞두고 있는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당연히 뭐 관망세 속에서 특별히 주식 비중 확대의 어떤 이 동기부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증시 보실까요? 당연히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크게 지금 뭐 월가에서도 갑자기 주식 비중을 늘리자라든가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급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 투자 전략을 급하게 지금 변경해야 된다. 이런 이슈는 특별히 또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면 이제 FOMC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FOMC는 참 특이하게도 누가 봐도 지금 금리 인상이 지난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좀 가까이 와 있다는 거는 이제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떤 이 정황상 다 느끼곤 있는데 이번 FOMC는 절대로 아니다. 이런 지금 현재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6.25가 왜 났죠? 예, 방심하다가 그랬죠. 이렇게 FOMC라는 다시 말하면 글로벌 기축통화국인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하는데 게다가 이 사람들이 올해 초부터 또 일찌감치 얘기한 사람들은 작년부터 금리 인상의 어떤 이 요인이 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밝혀놨는데 당장 내일 발표가 될 성명서에서 이번에는 뭐 금리 인상이 절대로 안 나온다. 뭐 내 왼손목을 걸어도 좋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시장에 어떤 정문 일침을 가할 이런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FOMC 미리 보기도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왜냐면 내일 이 시간에는 이미 성명서를 들고 제가 뭐 빨간펜 선생님으로 빙의를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리 보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너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방심을 하다가는 오히려 어떤 소소한 디테일에 당할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이제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월가에서는 10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0%다. 이제 0%다.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FOMC에서 통화정책 금리 결정에 있어서 지금은 누가 봐도 그 비전통적인 저금리 기조고 이제 노멀리제이션 그 사람들 말로는 정상화가 결국은 금리 인상인데 이게 점점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어떤 FOMC나 저금리에 대한 의존도는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나라 밖에 어떤 뭐 중국 경착륙 우려나 이런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월가에 이제 뭐 행동 대장들도 막 뉴스에다 부풀리고 막 해가지고 결국 9월 FOMC 금리 인상을 막아냈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의 심리도 취약하다는 것을 좀 반영한다고 보고요. 이런 와중에서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내년 심지어 늦으면 내후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골드만삭스에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심지어는 절반보다 많다.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60%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이번 FOMC에 대해서 매파적인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12월 FOMC 금리 인상 나올 확률이 절반이 넘는다고 생각하고 이번 FOMC를 바라봐야 오히려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주관적인 심리를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뉴스를 뭐 왜곡할 마음도 없고 너무 여기다가 뭐 주관적인 뭐 해석을 덧칠하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10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무조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저도 뭐 손목을 걸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안 나올 텐데 이제 이렇게 기대감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디테일에 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더 크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한때는 인텔 효과라고 해서 인텔의 실적 호조는 결국 우리 이제 IT와 반도체주들의 바로 상승장으로 이어지곤 했었는데 이제는 인텔 효과라는 말 대신 애플 효과가 월가에서 한국을 이어주는 어떤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번 애플 실적 보고서의 관전 포인트는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8월 중순에 이제 중국 위안화 3단 평가 절하, 그 다음에 지준율하고 금리 동시 인하, 그리고 중국발 경착륙 우려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급락을 했고, 다우지수는 개장 시초가에서 1000포인트 개파락 출발한 적도 있었고, 한창 시끄러웠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의 최근 실적에서 중국 비중이 워낙 큰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그 당시에 일었었고, 여기에 대해서 팀 쿡 CEO는 내가 애플 실적 매출 보고서를 데일리로 보고를 받는데 큰 이상이 없어 보인다. 중국에 대한 애플의 어떤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았다라고 그 당시에 밝혀가지고, 그래요? 그럼 좋습니다. 실적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봅시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중국발 우려를 벗어 던졌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EPS 기준으로 예상치가 1달러 88센트였는데 이거를 넘어선 1달러 96센트가 나왔고요. 매출 기준으로도 기대치를 충족시켰습니다.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볼까요? 지역별 모델별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22% 판매 신장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이폰의 중국 매출이 99% 신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미국과 뭐 캐나다 같은 북미 지역은 뭐 그저 그랬고요. 유럽은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요. 아시아 27%. 이래서 이제 중국 매출의 비중이 99%나 신장되면서 그때 당시에 애플의 팀 쿡이 밝힌 대로, 아니 내가 데일리로 보고 받고 있는데 중국발 경착륙 우려는 우리 애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델별로 보면은 아이폰이 이제 36% 판매 신장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애플페이를 비롯해서 애플 TV 같은 이제 기타 제품들이 61% 판매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우리 삼성페이의 어떤 돌풍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애플이 기존 스마트폰이나 아이맥이나 이런 전통 기자재에서 뭔가 좀 다른 쪽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괜찮다는 이런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애플이 오늘 우리 시간 기준으로 새벽 5시 40분 정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으니까 시간 외의 거래로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애플 실적에 대해서 관심도 컸지만 우려도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애플 실적 발표하자마자 보시다시피 주당 순이익하고 매출하고 중국 우려를 벗어 던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갭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이런 수요 때문에 현재는 마이너스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제 애플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 기대치가 눈높이가 높지 않았던 게 어떤 실적 호조에 일조를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시장은 항상 옳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 예상치는 넘어섰고 우려가 재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애플에 대한 이제 뭐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이제 완숙 단계에 다다르지 않았냐, 이런 뭐 얘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CNBC로 바로 넘어갈까요? 애플 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왕서방의 활약이 컸다라는 건 이제 중국 매출이 이번에도 이제 받쳐줬다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애플이 그 전에 뭐 PC나 이런 거는 약간의 니치 마켓의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애플 그 사과 모양이 좋아가지고 맥 들고 다니지만 거기다 또 윈도우를 깔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이상했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대박을 치면서 애플이 이제 사실상 스티브 잡스의 어떤 영향력과 어떤 혁신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이제 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는데, 요 바로 스마트폰이 완숙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중국의 잠재력이 재확인됐다는 점은 의미가 컸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경제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엊그저께 마르키트 제조업 PMI 나왔는데 오늘 서비스 PMI가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기대는 못 미쳤습니다. 수치를 보면 전달하고 전망치 둘 다 못 미쳤고요. 여기서 이제 핑계를 대기를 대외 불안하고 고용 같은 핵심 요소가 나라 밖의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10월 서비스업 PMI는 원래 이제 좀 약간 눌렸다가 11월달, 12월달에 연말 쇼핑 시즌을 필두로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포함해서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한 예상치도 못 미쳤다는 게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FMC 지금 기간 중이잖아요. 이틀 일정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역설적으로 FMC의 어떤 매파들의 입을 틀어막는 역할을 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역시 실망을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에 못 미쳤다는 헤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예상치는 3자리였는데 실제 결과는 2자리가 나왔다는 점도 어떤 전시효과 측면에서 크겠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결국은 이제 왔다 갔다만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이제 어제 갤럽 조사 결과에서 나왔지만 올해 쇼핑 시즌은 2007년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까지 우리가 복귀해서 한 번은 좀 크게 쏘겠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하고 비교하면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저유가의 혜택이 과연 진짜 순기능이 맞긴 맞나? 무용론이 지금 제기가 돼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새벽 2시 반, 3시 반이면 FMC 이제 성명서 결과가 발표되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고 저도 역시 이번에는 금리 인상 절대로 안 나온다고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너무 안심을 하고 좀 시장에서 어떤 결국 연준은 우리 편이고 유동성은 항상 우리의 친구고 이런 어떤 자뻑 증상이 심할수록 리스크는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만큼 이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데이터 디펜던트입니다. 12월 전에도 지표만 좋아지면 바로 연말에 금리 인상 나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시장이 충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FMC에서 금리 인상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워싱턴발 어떤 안전장치인데요.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막 불이 붙고 있고, 지금 사진에 보시는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이번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 데드라인이 11월 3일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전례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미리 일찌감치 타결시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10월 FMC는 금리 인상은 절대로 안 나오고, 대외 불안 요인은 지난 9월 FMC 때보다는 많이 잦아들었지만 이런 내부의 어떤 이 리스크에 대해서 FMC에서는 모른 척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볼까요? 54선이 코스피 2030선하고 매칭이 됩니다. 미국 증시 하락폭보다 조금 더 컸고요. 어제 이제 우리 외국인 매도세를 후반영했을 수 있지만, 일단은 F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굳이 한국 주식의 저가 매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FMC 성명서상에 어떤 단어나 문구 하나에 대한 디테일에 시장이 꽂혀버리면 요때는 한번 최근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숏셀러들이 한번 활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요일 아침